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메인 메모리 기억 장치를 했는데 여기서는 기억 장치를 보조해주는 보조 기억 장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안에는 정보가 여러 곳에 머무르고 저장이 되는데 CPU 안에 제일 빠른 곳이 이제 레지스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비슷하게 빠른 것이 이제 캐시 CPU 안에 있는 굉장히 빠른 메모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CPU가 언제라도 액세스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보다 좀 느린 것이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보다 더 느린 것이 이제 테이프가 있는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는 빠르지만 비트당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이제 용량이 위로 갈수록 적고 밑으로 갈수록 용량이 더 크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소위 볼러타일 휘발성이다 해서 전기가 꺼지면 날아가지만 여기 있는 것은 비휘발성이죠. 그래서 전기를 꺼도 그 정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건 CPU가 직접 액세스하지만 여기 있는 것은 CPU가 액세스하려면 먼저 여기 있는 정보를 블럭 단위로 메인 메모리를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다. 이 챕터에서는 디스크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LP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LP판에도 이 바늘을 이렇게 놓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바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단지 LP판은 밖에서 이렇게 나오면 나선형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끝나는데 여기 디스크는 컴퓨터 디스크는 그렇지가 않고 지금 바늘이 여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원을 돌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그럼 이 한 바퀴를 갖다 우리가 트랙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이 원을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이 부분을 섹터라고 하고요. 이 섹터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걸 트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디스크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이 섹터 단위로 read하고 write를 한다. 이 섹터는 디스크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512바이트짜리, 1000바이트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 바늘을 여기서는 이제 헤드라고 하고 이 헤드를 통해서 read, write를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바늘이 달려 있는 것을 이제 디스크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LP판 같은 것을 이제 서피스라고도 하고 플래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스핀을 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량이 큰 디스크는 이런 판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위하고 밑에 양쪽 면에 다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암도 이 위에 암 또 이 밑에 암 그래서 이 위에 암은 여기 있는 걸 읽고 이 밑에 있는 건 여기를 이제 읽고 그래서 이 암이 이렇게 여러 개의 암이 달려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일로 갔다 헤드가 이렇게 안팎으로 여러 트랙 사이를 이 헤드가 오가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걸리는 시간을 seek tim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seek time은 이 트랙에 있다가 그 다음 트랙에 가고 그 다음 트랙에 가고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걸 seek time이라고 해서 이것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랙에 이제 도착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원하는 섹터가 헤드 밑에 올 때까지 이제 한 바퀴고 반 바퀴고 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로테이션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정보가 헤드 밑에 왔다 하면은 그 정보를 이제 리드 하든지 라이트 해야 되는데 그때 걸리는 시간이 트랜스퍼 타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eek 타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타임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타임 이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스크를 이제 위에서 쳐다본 게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걸 액세스하겠다는 요청이 왔고, 그 다음엔 여기 있는 걸 액세스하겠다는 요청이 왔고, 그 다음엔 이 요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엔 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빨간 것이 1, 2, 3, 4라고 하는 것은 요청이 들어온 시가 순서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헤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준다면, 그 다음엔 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엔 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엔 일로 가야 되죠. 그러면 디스크에서 seek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이걸 요청에 다 해주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디스크를 끝에서 끝까지 가로질러 가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한 번 가면서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면 그냥 한 번 시크 전체 하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스루풋이 나빠지죠. 그래서 first come first service는 요청이 도착한 순서 그대로 고지식하게 해주는 방식이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ST는 seek time이고요. seek time이 shortest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해주는 것이다. seek가 가장 가까운 것부터 지금 여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한다면은 가장 가까운 게 3이죠. 비록 2가 먼저 도착했지만 이게 가까우니까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3을 해준다면 2보다는 4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shortest seek time first scheduling.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앞에 보다도 스루풋이 이제 높아지고 그 배치 시스템에서는 스루풋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이제 참 적합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트랙이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모든 트랙마다 골고루 다 똑같은 확률로 요청이 도착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아무래도 이 근처에 있는 잡들이 요청들이 훨씬 유리하고 저 변들이 맨 양쪽 끝에 있는 것들은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좀 손해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변들이 트랙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요청은 금방 디스크에서 이제 읽어 갖고 오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편차가 커진다. 그러면 편차가 커지면은 좀 곤란한 그런 잡들이 많습니다. 뭐 리얼타임 잡이라든지 또는 대화형 시스템 이런 데는 이제 이게 이제 부족한 적절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이 스케줄링입니다. 스캔은 스캐너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냥 싹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도착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헤드가 한쪽으로 이동하면서 차례대로 서비스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1 해주고 3 해주고 그 다음 밖에 거, 그 다음 밖에 거. 그래서 상대편 끝에 도착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또 차례대로 서비스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서 서비스 해주고 뒤로 돌아서 또 이렇게 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서비스 해주고 또 뒤로 돌아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shortest seek time first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낮출 수가 있어요. shortest seek time은 말이죠. 뭐 여기에 이렇게 촘촘하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뭐가 많이 몰려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는 이게 쇼티스트가 이 거리가 다 쇼티스트가 아니니까요. 쇼티스트는 이 안에서 다 이제 해결될 테니까 그런 편차를 낮출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운데 촘촘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니까 편차가 많이 이거보다는 낮아진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상당히 많이 실제 시스템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캔 방식에
이제 단점을 굳이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데 있는 요청하고 이런 데 있는 요청은 한 번 왕복할 때 한 번씩밖에는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한 번 왕복하는데 두 번 서비스를 받아요. 갈 때 서비스 받고 올 때 서비스 받고. 그러니까 역시 이쪽 변두리에 있는 것보다 이거 가운데 있는 것 간에 서비스 되는 그 비율이 2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스캔에서 변두리에 있는 것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 반 정도밖에는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헤드가 한쪽으로만 항상 움직이도록 그래서 헤드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면서 서비스하는 것이 C-스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두리에 있는 거하고 가운데 있는 트랙 간에 차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편차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ook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만일 여기까지밖에는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요청들이 쫙 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가도 요청이 없다. 그러면 사실 끝까지 간다는 게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렇게 요청해서 이것까지 다 주고 가는데 여기는 더 이상 서비스를 해달라고 와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즉시 되돌아가서 이쪽으로 가고 또 여기는 더 이상 요청 들어와 있는 게 없다 하면 거기서 그냥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앞으로 더 이상 기다리고 있는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방향을 바꾸는 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에서 그렇게 즉시 방향을 바꾸는 걸 루크라고 하고 C 스캔에서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을 C 루크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